자, 집합명제 들어갑시다. 자, 204페이지. 205페이지. 우선 정의는 집합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자, 집합의 뜻은 1번에 우선 밑줄부터 그으세요. 어떤 기준 동그라미 치시고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모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름이 이거 집합이 될까? 집합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잘한다의 기준이 없죠. 그래서 이건 집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3 이하의 자연수 이러면은 집합이 될까 안 될까? 3 이하의 자연수는 누구 1, 2, 3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소에다 동그라미 밑줄 긋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집합은 대문자 A, B, B집합, A집합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써요. 그 다음에 요것들의 원소들은 스몰 소문자로 많이 씁니다. 소문자로. 그러면 집합 A는 예를 들면 여기에 원소가 스몰 A, B, C라고 할게요. 지금 예를 드는 것 뿐이야. 그러면 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집합 A는 원소가 스몰 A, B, C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 205페이지에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면 스몰 a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죠. 영어로 element라는 게 원소예요. 그래서 이니셜 E 요거 이때 이니셜 E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집합 A의 원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삼지창. 재미난 요소로는 삼지창이다. 그런데 B도 당연히 원소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D 같은 경우는 집합 A의 원소예요,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기호의 학문입니다. 수학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예를 들어 집합 A는 지금 2집합이니까 내가 이렇게 쓰는 거. 자, 이거를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집합 A에서 원소를 끄집어내 주는데 집합 A의 원소가 누구라고 그랬죠? 방금 스몰 A, B, C죠. 근데 그 원소를 중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런 표현 자체를 쓰질 않는다. 틀린 표현입니다. 안 써놓고 나중에 시험 나와서 틀리지 말고 빨리 써놔라. 그 다음 방금 우리가 예를 든 요 녀석에서 내가 원소를 2개를 끄집어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의 원소 A의 임의의 두 원소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끄집어낼 수 있는 원소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당연히 A, B, C겠죠. 그죠? 그럼 두 번째 끄집어냈을 때 또 누가 나올 수 있을까? A가 나왔지만 또 A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 B, C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A에서 두 원소를 끄집어내라 이런다면 하나를 끄집어냈다고 해서 A를 끄집어냈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두 번째 꺼낼 때는 A를 못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 반복해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허나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쓰면 틀린다. 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수학의 표현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집합이라는 표현을 배우고 있다.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집합 하거든. 그럼 막 모여야 돼요. 연병장에. 그때의 집합은 지금 그 당시에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명한 모임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집합했는데 지 혼자 안 가고 있다? 큰일 납니다. 관심사병이 돼요. 자, 그 다음 206페이지로 갑니다. 집합의 표현. 두 번째. 방금 1번은 집합의 정의를 했습니다. 집합의 정의. 두 번째는 표현. 표현법은 크게 원래는 두 가지인데 하나를 더 첨가해서 첫 번째 밑줄만 그어주세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의 뜻만 그냥 이해를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을 제시해준다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벤이라는 수학자가 아이디어를 낸 형태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럽니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바로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수식화된 모형. 자,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집합 A는 예를 들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보겠습니다. 분명하죠? 대상이. 그러면 첫 번째 1번. 원소 나열법으로 쓴다면 1, 2, 3 이래가지고 10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얘들아, 여기에 요거 점 심표를 내가 꼭 찍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걸 안 찍으면 만약에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12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12. 책 봐봐야 소용없고 내가 그냥 만든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이건 12와 원소는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1, 2, 3 이렇게 따로따로 이해를 하는 거지.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표현법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이 X에 대한 설명을 뒤에다가 해놓는 겁니다. 한글로 풀어 쓰면 돼요. 저렇게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이 구성이 되고자 하는 조건을 제시해 놓은 방법이다라는 소리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 눈으로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기 쉽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소들을 쭉 나열해 놓고 써놓으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나 샤프 없었는데 땡큐. 응? 나랑 똑같네.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주로. 그 다음 207페이지로 가서 207페이지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개수를 헤아린다 이러면은 영어로는 넘버링 한다.
그러면 개수는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니셜 M만 씁니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첫째,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밑줄만 그어주시면 됩니다. U자는 있을 U자예요. 한자는 무슨 한자겠어? 한개 할 때 한자.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 소리. 그 말은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을 말한다. 밑줄을 그어주시고, 두 번째는 무한집합. 말 그대로 한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자연수의 집합 이러면은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죠. 세 번째, 3번. 아까 썼던 거죠. NA라는 뜻이 뭐라고?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다. 밑줄만 그어주면 되고. 4번, 공집합. 공집합 별표. 공이란 뜻이 뭘까요? 빌공이죠. 빌공. 비어있다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말해요.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기호로 어떻게 나타나있지 얘들아? 공집합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하나를 더 쓸 건데 이렇게 집합의 표현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집합의 기호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중괄호를 했었죠. 중괄호. 이 중괄호가 집합의 기호예요. 근데 여기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원소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공, 비어있는 집합이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 공집합의 원소는 당연히 몇 개일까요? 0개겠죠? 0. 이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빈 여백에다가 다음을 써보세요. 집합 A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뜻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방금 공집합이라 함은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그랬습니다. 집합 기호를 써놓고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되죠. 얘는 공집합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집합 기호 안에 원소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한 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써도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넘겨서 되게 쉬워요, 이 파트는. 대표 예제 1번. 눈으로 푸는 수학 하겠습니다. 손 안 대고요. 네 집합 A, B, C, D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C라는 집합 한번 보실랍니까? X, 이거 읽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네,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냐면, 집합 A는 X, 이걸 바라고 읽어요, 바. 수학에서는 이 짝대기는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라고 읽잖아. 우리 복소수에서도 Z, 바라고 읽었죠. 바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X바, X는 C비하의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그럼 C라는 집합은 X바, X는 10초가 20 미만이니까 10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20 미만이면 20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자연수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기억. 24는 A의 원소. 맞습니까? 맞니? 대답을 해라. 맞니?
대답을 해라. 맞니? 니은 35는 B의 원소가 맞습니까? B의 원소는 2, 4, 6, 8 짝수죠. 근데 묻는 건 홀수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10은 C의 원소 아니죠. 10 초가면 10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까. 6은 D의 원소 맞습니까? 넘겨보면 6을 대입만 해봐도 벌써 만족하지 않죠. 리을도 틀렸다. 자, 집합 A,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라 이랬네요.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수업에 참여한다라는 바른 예의라고 그랬지. 뭐라고 나타내야 될까? 집합 X는. X 바 X는 24의 약수가 되죠. 그렇게 쓰면 되고, 집합 B는 X 바 X는 뭐라고 하면 될까? 50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 이래버리면 되죠. 또는 50 이하의 2의 배수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본인들이 지금 3번, 1-3번, 4번 해보십시오. (1-3번에) 1번 3, 6, 9, 12, 1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나타내는 건 쉬울 거고, 조건제시법은 x 바 x는 15 이하의 3의 양의 배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지금 용도 2의 배수, 용도 짝수가 짝수예요. 2의 배수는 아니고. 짝수의 정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걸 짝수라고 정의합니다. 소수는 자연수. 소수는 일반적으로 자연수만 얘기합니다. (2번은) 원소 나열법이니까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 5, 7, 9가 되겠네.
1-4번 원소 나열법으로는 뭐 2, 3, 5, 7이고 조건 제시법은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7 이하의 소수 똑같은 말. 7 이하의 소수 같은 맛이죠. 기억은 집합이 나고 집합이죠. 점수 집합 아니에요. 점수라고 해서 가깝다의 기준이 없잖아. 자, 대표 예제 2번. 집합 A는 마이너 1 제로입니다. 1번. B라는 아이가 원소가 뭐예요? A의 원소와 B의 원소인 놈을 곱하는 것이 B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A의 원소를 끄집어낼 수 있는 아이가 누구죠? 마이너 1, 0, 1이죠. 그 다음에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아이가 누구죠? 마이너 1, 0입니다. 따라서 곱하라 이랬으므로 0은 뭐 얘랑 곱하나 마나.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이겠죠. 얘 곱하면 1이고 얘는 마 1. 그 다음에 얘도 마 1, 얘도 1입니다. 따라서 원소를 즉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마 1, 0, 1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오죠. 2번 조심해야 됩니다. 2번은 별표 무엇을 원소로 하고 있는 거지요? 어른 말을 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대답을 하라고. 이때 스몰 a는 여기 다 써놨네. 여기 있는 아이들. B는 여기 있는 아이들이지. 그걸 끄집어내서 여기에 순서쌍이 바로 원소입니다. A가 될 수 있는 아이는 마이너 1 그리고 0 될 수 있고 또 1 될 수 있죠. 순서쌍은 순서가 바뀌면 틀린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놈이에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에 대하여 B는 또 마이너 1, 0, 1이 될 수 있죠. A가 0일 때 B가 마 1, 0, 1일 수 있죠. A가 1이면 B는 마 1, 0, 1일 수 있습니다. 이걸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따라서 이 안에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당연히 9개죠. 자, 지금부터 2-3번, 2-4번 해보세요.
자, 우선 대표예제 3번 먼저 설명하고 3-3번, 3-4번까지 푸는 것까지를 하겠습니다. 대표예제 3번. 얘는 무슨 집합이죠? 공집합이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 맞습니다. 니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넘버. 당연히 3개고 여기는 2개입니다. 따라서 빼면 1이 돼야 되죠. 니은 틀렸고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죠. 얘도 1개입니다. 클 수가 없어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돼야 되죠. 리을도 틀렸습니다. 미음 x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복소수래요. 얘는 복소수 누구누구지요? 뿔마 i가 되죠.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맞습니다. 자, 대표예제 3-3번, 4번까지 푸세요. 2-3번의 답은 8개입니다. (2-4번의) 정답은 7개입니다. 7입니다. 모든 원소에 7개가 아니고 7. (3-3번) 별표 K의 개수는 답은 2입니다. 조건제시법 해서 X를 원소로 갔는데 X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예요? 방정식이죠. 그럼 방정식의 실수인 X, 실근의 값을 가지라는 겁니다. 요거 몇 차 방정식이죠? 2차가 아니죠. K가 0이 돼버리면 2차란 말이 없으니까 K가 0이 되면 1차 방정식이 되고 이때 X는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가 0이면 X는 2분의 1. 실수가 맞으니까 실근은 하나. 실근의 개수는 하나. 두 번째, K가 0이 아니면 이때는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 개수가 하나이려면 중근을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죠. 2를 제외한 나머지 B-의 제곱
마이너스에 AC니까 플러스 4K가 0이 돼야 되고 그때의 K값은 마사예요. 따라서 마사는 0이 아니므로 만족되고 원소의 개수는 하나. 그래서 K값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되는 겁니다. (3-4번의) K의 값은 7입니다. A라는 집합부터 해서 얘를 원소로 가질 건데 순서쌍이에요. 그리고 누굴 만족해야 되느냐? 조건이 바로 얘입니다. 얘를 만족하고 X, Y는 정수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갔는데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원소로 갖겠답니다. 문제 조건 속에 K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얘를 풀었으면 K가 1일 때는 당연히 1, 2 이렇게 될 거고 K가 2일 때는 여기가 2면 제곱수가 되잖아. 이게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럼 K는 3 이상이면 X는 2와 K 사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풀겠습니다. A는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아이는 얘입니다.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데 이때 XY가 요 원주상 위에 존재하는 XY가 정수래요. 그럼 정수가 되는 점은 1,0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0,1 마이너 1,0 그 다음에 0,1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져라 이랬어요. 여기가 4개가 됐으므로 얘도 4개가 돼야 돼요. 이때 X는 자연수라고 그랬죠. K가 1이면은 이렇게 되니까 요 속에 자연수 없어요. 요것도 안 되고 그럼 K가 3보다 크다 할 때 X에 보면 이렇게 되고 이 속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등호가 둘 다 없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고 1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K-3개가 되고 얘가 4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K의 값은 7이 됩니다. 214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죠. 포함 관계. 중요한 파트입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정의해야 되냐면 부분 집합이란 걸 먼저 정의합니다. 부분 집합. 뜻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면 그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집합 B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집합 A가 있는데 A에 있는 모든이란 말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합니다.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 혹은 임의의 원소 같은 말입니다. 집합 A에 있는 임의의 원소 모든 원소가 집합 B에도 포함이 되면 스몰 a로 바꿔놔야죠. 이렇게 되면 집합 A는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도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경계만 허물어 버리면 즉 이 테두리가 바로 기준입니다. 그럼 집합 B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집합일 때는 이렇게 이지창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집합 B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집합 A는 여기 예를 들어 1, 2, 3, 5, 6인데 와 여기에 교묘하게 4가 여기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4는 B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임의의 원소가 아니고 단 하나라도 B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를 A가 가진다면 이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를 이렇게 표현한다. 교재에는 없죠. 밑에 있네요. 박스 밑에 내려가 보면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아닐 때 표현하는 방법 적혀 있습니다. 거기 뜻풀이가 더 중요하죠.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돼요.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만 있어도 부분 집합이 아니에요. 부분 집합의 성질 2번 별표. 부분 집합의 성질머리가 있는데요. 많이 중요합니다. 1번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항상 포함된다. 철학적이지. 공집합 하나도 없는 거죠. 공이라는 집합은 반드시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모든이란 말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당연하면서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얘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2번에 2번. A가 B에 포함되고요. B가 또 C에 포함되면 당연한 얘기죠. A는 C에 포함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돼요. 그럼 당연히 A는 C에 포함되는 건 당연한 거죠. 뭐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좀 용어가 어려워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에 215페이지 별표. 큰 2번.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제목이? 서로 같은 집합이죠. 그놈을 밑줄을 그어서 위로 돼지 꼬랑댕이 한 다음에 그걸 집합의 상등이라고 합니다. 집합의 상등. 방금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앞에 진이라는 글자가 붙었네. 참진자예요. 즉 진짜 부분 집합. 요거는 정의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1번 두 집합 A, B가 다음을 만족하면 어떻게? 다음이 뭔데? A가 B에 포함되고예요. 그리고예요. 이고 B가 A에 포함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A가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되고 있다. A랑 B가 집합이 서로 같아야만 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같다를 우리는 집합에서 등호로 씁니다. 같지 않다는 A와 B는 집합이 같지 않은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번 얘가 상등이에요. 2번이 바로 진부분 집합인데 진부분 집합의 정의는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고 단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때 A를 B의 바로 진부분 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예요. 하나만 예를 들고 좀 쉬었다 할게요. 집합에 있는 원소가 1, 2, 3 이렇게 3개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부분 집합을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영어 알파벳 셋은 할 거 아니야. 셋 집합입니다. 부분 집합을 쭉 나열해 보면 배운 대로 아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것들 1, 2, 3 얘들이 부분 집합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1, 2, 1, 3, 2, 3 부분 집합이죠. A의 부분 집합 B를 쓰고 있습니다. 또 아까 뭐라고 그랬지?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8개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진짜 부분 집합은 얘를 제외한 요만큼이 진짜 부분 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 좀 쉬었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헤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첫째는 217페이지에 보면은 예를 들어 놓은 거 있어요. 217페이지. 그 박스로 있죠. 거기 다 일일이 써놨죠.
그러니까 그렇게 헤아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시간상의 제약이 생기니까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 2, 3, 4 요거 가지고 해볼 건데, 이 아이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때 이 x를 헤아려 봐라. 헤아리는 방법은 첫째는 집합 x라는 아이의 1, 2, 3, 4라는 원소가 있고 없고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3이면 1은 원소가 있는 거죠. 3도 있는 거고, 이제 2는 없고 4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있다 없다로 경우를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3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4도 이 각각에 대하여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 얘는 자기 자신이 되겠죠. 이 중에 요놈은 1은 있고 3은 있고 2는 없고 4는 없는 놈이 되겠죠. 맨 밑에는 1, 2, 3, 4가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이겠죠. 그럼 결론을 헤아리는 방법은 1, 2, 1이 만드는 경우가 두 가지. 사건이 안 끝났으니까 진행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그래서 2의 4승. 이 4라는 게 뭐냐면 바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두 번째는 벤을 그립니다. 집합 A의 원소는 1, 2, 3, 4입니다. 요거의 부분 집합을 그림을 그려놓고 이때 1, 2, 3, 4는 1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얘 1이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두 장소예요. 사건이 안 끝났으니까 계속 곱하기죠. 2도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3도 여기 아니면 여기죠. 두 군데. 4도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두 군데. 그래서 2의 4승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떤 게 더 편합니까? 두 번째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1번 216페이지에 1번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n개면은 2의 n승계가 됩니다.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만 빼면 되니까 2의 n승에서 자기 자신 1을 빼주면 되겠죠. 한 개를 빼주면 됩니다. 3번 별표 치고 집합 A에서요 1, 2, 3, 4, 5까지 해볼게요. 여기에서 특정한 원소, 즉 1하고 2를 뺀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3개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2의 5개 중에 2개를 뺀 2의 3승계의 부분집합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3, 4를 무조건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3, 4는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1, 2, 5 가지고 만드는, 즉 5개에서 2개를 뺀 2의 3승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원소가 들어간다, 뺀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1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2하고 3은 A의 원소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세 개는 다 미리 제외한 이 두 개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 4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예제 4번 A라는 집합을 쳐다보시고 별표 쳐놓고 기억 질문 여기 원소는 몇 개입니까? 원소의 개수 몇 개? 4개죠. 기억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니은 공집합은 A라는 집합의 원소로도 와 있죠. 맞는 말입니다. 디귿 공집합을 집합으로 쌌으면 얘는 집합이에요. 이 집합은 A의 부분집합 맞습니다. 리을 2라는 원소를 집합으로 쌌죠. 그런데 A의 부분집합이 있냐? 라고 물었는데 아니죠.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원소로 와 있죠.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미음 공집합하고 0이라는 아이는 저 A라는 집합의 원소죠. 그걸 집합으로 쌌으니까 A의 부분집합입니다. 미음은 맞습니다. 넘기고 대표 예제 5번 집합 A는 A제곱 빼기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집합 B는 A 더하기 2라고 0하고 A제곱 빼기 7을 원소로 가집니다. A가 근데 B의 무슨 집합이라고 돼 있어요? 부분집합이라고 돼 있다. 이때 상수 A를 구하라.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 됩니다. 포함돼야 된다는 말은 2의 특정한 원소 2라는 게 제일 먼저 눈이 띄죠. 그럼 2가 반드시 B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는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얘가 얘일 수도 있고 얘가 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1이 2가 되거나 두 번째 A제곱 빼기 1이 2가 되면 됩니다. 그럼 이때 A 값은 1로 고정값이 나와요. 그럼 1을 반드시 A와 B에 다 넣어봐야 됩니다. 1을 넣어보면 여기는 0이 되고 2가 원소가 돼요. 집합 B는 1을 여기다 넣어보면 2와 0과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네. 그러니까 A는 1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일 때는 A가 두 개 나와요. 마 3이 나오고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둘로 분류해서 푸는 겁니다. A가 마 3일 경우에 A라는 집합은 여기에 마 3을 넣어봐야 되죠. 제곱하면 9고 2를 빼면 8입니다. 그럼 2하고 8이 원소예요. 그럼 집합 B는 A가 마 3이면 여기에 넣어보면 마 2가 되죠. 여긴 0이고 얘는 2라고 우리가 고정하고 푼 거였어요.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죠. 네. 아. 누가 중이요? 네. 제가 할게요. 아무도 없네. 따라서 A가 마 3일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마 3은 안 되는 거고. A가 3이면 A라는 집합은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죠? 8하고 2가 돼요. 집합 B는 3을 넣어주면 4빵 2. 얘는 여기에 이것도 포함되지 않니? 그럼 결론은 A 값은 1이 되네요. 넘기고 대표 예제 6번. 집합 A랑 B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5와 A제곱 더하기 2입니다. 집합 B는 3과 A제곱 빼기 4A입니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돼 있죠. 같다라는 소리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반드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 얘가 요거여야 되고 얘가 요거여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요. 그러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요거. 그럼 A제곱 더하기 2가 3, 2고예요. 2고. 영어로는 and. A제곱 빼기 4A는 5가 돼야 됩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면 되죠. 일로 넘기면 1이고 A는 뿔마 1이에요. 얘 이쪽으로 이항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M마 5가 되고 A 더하기 1입니다. 따라서 A는
5 또는 마이너스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넘기고 대표 예제 7번 별표 치고 집합 A가 1, 2, 3, 4예요. 이때 1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 거기다 밑줄 그어야죠. 부분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 그러니까 원소 2개를 뽑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우에서 이미 배웠죠.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6이었죠. 답이 6개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1, 2, 1, 4 1, 4 2, 3 2, 4 3, 4 이렇게 써주면 이게 정답이에요. 집합기호 붙이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2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4를 원소로 갖지 않는 이랬네. 4를 빼야 되겠죠 당연히. 4를 뺀 나머지 1, 2, 3 가지고 만드는 집합을 다 써줘야 되는 거죠. 첫째는 부분 집합이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원소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 1, 2, 3. 그 다음에는 2개 들어가는 거 1, 2, 1, 3, 2, 3. 집합기호 다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고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다. 3번 집합 A의 부분 진이란 말이 들어가 있네. 진 부분 집합 중 1, 2를 모두 원소로 갖는 것이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 중에 1, 2가 들어가 있어라 이 소리죠. 그럼 1, 2만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고 1, 2에다가 3만 들어가는 아이가 있겠죠. 또 4만 들어가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3개가 답입니다. 넘기고 대표 예제 8번 집합 A는 1, 3, 5, 7, 9입니다.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1,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라 했죠. 1,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짐으로 1, 3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놓고 나머지 3개 가지고 만드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3승 8개입니다. 2번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이랬으니까 5는 이미 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7, 9는 원소로 갖지 않는다. 7, 9 빼버리세요. 그럼 이 결론은 이 3개를 다 뺀 나머지 2개 가지고 만드는 부분 집합의 개수랑 같아지겠죠. 2의 2승 즉 4개입니다. 3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 적어도 1개의 3의 배수 적어도에다 밑줄 긋고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우리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얘기 들은 적 있죠? 들었습니다. 그럼 집합 A의 전체 부분 집합을 먼저 생각하면 2에 5개니까 5승계죠. 여기서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 들어간다의 반대는 3의 배수를 다 빼버려요. 3, 9를 뺀 나머지 3개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드는 개수랑 동일합니다. 얘는 30이고 8이니까 답은 24개가 존재합니다. 넘기고 대표 예제 8번 9번 집합 A는 X바 X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 있죠.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입니다. X 집합 B는 18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죠. 그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고. 집합 A가 X에는 포함되고 X는 B에 포함되랍니다.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A부터 구해봐야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2하고 6이죠.
집합 P는 18의 양의 약수의 개수니까 1, 2, 3, 그 다음 뭐지? 6, 9, 18이죠. 6, 9, 18 이렇게 6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집합 X라는 놈은 B에는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A가 X에 포함돼야 되니까 요 속에는 2하고 6은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 6을 제외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이 안에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의 4승계만큼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냐면 방금 맨 마지막에 했던 유형들인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네. 자, 지금부터 일단 저 앞에서부터 3번, 4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표 예제 제외하고 4-3번, 4번, 5-3번, 4번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쭉 푸세요. 중간에 어려울 만하다 싶은 거는 내가 풀어줍니다.